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교재 기준으로, 저쪽 64페이지를 볼게요. 교재 기준으로 6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64페이지의 제목이 뭐가 되냐면, 용도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에 용도 지구 나왔습니다. 그럼 칠판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입니다. 용도 지구. 거기 박스가 있는데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있는 박스를 합치면 모두 9개입니다. 9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용도지구 박스에 나와 있는 64페이지,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거를 암기하는 방법을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암기하듯이 암기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암기하라고 제가 했던가요?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일단 스토리텔링하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해서 개가 되면 보복을 당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더니 나는 그럴 일 없어 라면서 혼자서 방방 뛰다가 툭 하고 쓰러졌다. 그래서 이렇게 애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술 먹고 해롱해롱해서 취해서 이러면은 머리를 빡 때리고 이게 지갑이나 이렇게 핸드폰 이게 뺏어간다 그랬는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언론에서 부른 이름. 그걸 퍽치기, 아리랑치기 그래요. 그래서 술 먹고 너무 이렇게 해롱해롱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지방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머리를 빡 때리고 지갑 뺏어가거나 핸드폰 뺏어가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지방에서는 별로 일어나는 걸 못 봤는데 서울 수도권은 그게 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요 취는 뭐냐면 취락지구예요. 그러면 우리 저 교재 6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64페이지 박스 맨 밑에 있는 게 그게 취락지구입니다. 맨 밑에 박스 취락지구. 그 다음에 요거는 개발진흥지구인데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요거는 보호지구인데 보호지구는 64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64페이지 가운데에 보호지구. 요거는 복합용도지구인데 복합용도지구는 6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6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복합용도지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는 64페이지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경관지구 64페이지의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고는 고도지구인데 64페이지 두 번째 칸에 나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칸에. 그 다음에 방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건 방화, 뒤에 있는 건 방제인데 65페이지 가운데 있군요. 65페이지 두 번째 박스가 그게 방제, 그 밑에 방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특정용도 제한지구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그래서 용도지구 9개다. 일단 용도지구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시험장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내용은 모르더라도 뭐가 있는지만 먼저 정리를 해놓게 되면 다음번 1, 2월달 강의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체계적으로 볼 테니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자체가 낯설지 않아야 좀 수월하게 가니까 자 일단 9개를 머릿속에 넣고 가겠습니다. 자 불러보세요. 시작. 취계, 보복, 경고, 방방특. 그래서 용도지구는 요겁니다.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비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용도지구를 가지고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서 보냐면 70페이지로 가봅니다. 70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맨 꼭대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도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칠판 보세요. 용도구역 이겁니다. 용도구역에 거기 개도, 시수, 도복, 이보가 나오는데 거기 70페이지에 2번 네모입니다. 2번 네모에 개발 제한 구역에 개 동그라미 칩니다. 개.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3번 네모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도 동그라미 칩니다. 도. 자, 71페이지 꼭대기 4번 네모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동그라미, 5번 네모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그 다음 2장 넘어갈게요. 2장 넘어가서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첫 번째 박스 아래 6번 네모에 도시 혁신구역 그 도 동그라미 칩니다. 도. 자, 그 다음에 교재 한 장 넘겨가지고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니까 7번 네모에 복합용도구역의 복 동그라미 칩니다. 복. 그 다음에 오른쪽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꼭대기 8번 네모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입 동그라미 칩니다. 입.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너무 길어서 그런지 법이 정할 때 입체복합구역이라고 칭한다라고 약칭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겁니다. 용도구역은 개도, 시수, 도복, 입어. 어는 취임새입니다. 취임새. 요거는 취임새.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냥. 그래서 용도구역 개도, 시수, 도복, 입어. 그래서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을 가지고 이렇게 용도구역을 가지고 지구하고 용도구역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렇게 녹지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에요, 비도시 지역이에요? 비도시가 아니라 도시 지역이에요. 여기 써졌네. 녹지는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녹지.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질문한 것 같은데. 그래서, 비도시역은 관농자 3개밖에 없어요. 관농자만 비도시역이고, 녹지는 도시인데, 녹지가 뭐 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녹지는 도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을 녹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 뭐가 있어요? 임야죠, 임야.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임야가 녹지 지역이에요, 임야. 그 다음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심어져 있는 녹지를 자연 녹지 말고 인간이 심어놓은 녹지도 존재합니다. 도시 지역 안에. 그래서 그러한 녹지 지역에 그러니까 보통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임야에 촌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거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죠. 이렇게. 제가 99년도에 울산에 강의를 처음 왔는데 그때 성안동에 그때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성안동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그 성안동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성안동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걸 알고 있죠? 잘 몰라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가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혁신도시가 뭐냐?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내려오게 만든 게 혁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안동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지정되기 전 상태가 자연취락지구였다. 녹지지역이고 자연취락. 그럼 뭐야? 거기에 임야가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연취락. 거기가 이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 이 중개사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시험을 자기가 출제하고 뭐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할까요?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산업인력공단. 그럼 산업인력공단의 본사는 서울 마포구에 있었습니다. 마포의 공덕동에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은 다 지방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그 산업인력공단이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울산으로 와 있는 거야, 그게. 마포에 있던 게.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가 지금 울산에 있는 거예요, 울산에. 여긴 편하죠. 이제 중개사 시험에 관련해서 다툼 있으면 쪼르륵 뛰어가면 돼. 성안동이니까 얼마나 가까워. 다른 데는 복잡한데 여기는 가까워서 좋아. 그냥 따라락 가면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저쪽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우리가 LH라 그래요. 그 서울 강남 그 논현동 쪽에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역시 서울에 있었으니까 지방으로 다 내려버리는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어디로 이사 갔을 것 같아요? 응? 진주로 갔어요. 진주에다가 혁신도시 만들어서 지네가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개발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신도시 만들어서 글로 이사 가고, 그리고 자기네 직원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다 줬어. 이렇게 이사 내려오는 직원들한테 싹 아파트 한 채씩 줬어. 그래서 혁신도시라는 건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는 데 필요한 도시를 만든 게 혁신도시고, 그때 울산은 성안동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다. 근데 그 지정되기 전에 내가 99년에 왔을 때는 녹지지역이고 취락지구였다. 그때는 그게 지정될 거라는 걸 내가 꿈에도 몰랐지. 그 2004년인가 2005년인가에 그 지정이 됐으니까 그때 좀 사놨어야 되는데 때는 늦었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자, 아무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거지. 그렇더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건데요. 요거 지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도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지구는 용도 지구가 됩니다. 그럼 같은 장소 안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다 들어왔는데, 이 지역과 지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99년에 진짜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돼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녹지,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을 뭐라 불러요?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여기 지정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요거 개발 제한 구역 요거란 말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요거. 개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럼 요 개발 제한 구역 가지고 여기 지역하고 지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뭐가 되냐? 이게 센 놈이에요. 그래서 지역과 지구를 무시하고 개발 제한 구역 갖고 다 통제를 한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녹지 지역과 취락지구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주 구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명 센 놈이다라는 소리예요. 1, 2월 과정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용도와 사용법까지 다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하고 이 틀만 기억하셔도 큰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도 틀을 못 잡아서 시험장 가서도 계속 헤매다 끝나거든요. 올해 이 36회 시험 문제에서 공법이 과락이 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체계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체계도를 제가 지난주에 프린트볼 해드렸으니까 그 체계도를 가지고 잘 이렇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어디를 가볼 거냐 그러면은 82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82페이지인데 82페이지의 가운데를 봅니다. 가운데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제1절 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의 가운데 제1절 기반시설.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왔냐면 일로 왔네요. 여기 왔습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뭐냐?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동체 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인데 거기 박스를 봅니다. 거기 박스에 교통시설을 보니까 도로, 철도, 항만, 밑에 공간시설에 보니까 광장, 공원녹지, 유통설비시설에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 공공문화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을 대한민국 땅에다가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을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아서 설치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면 요 기반 시설, 이 기반 시설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거기 맨 꼭대기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82페이지 맨 꼭대기 파란색 박스 맨 꼭대기 보니까 챕터 공중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요 메커니즘을 물어보게 되는데, 자, 영어로 이야기할게요. 영어로.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영어로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미스. 결혼하고 나면 뭐라 불러요? 미세스.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반 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서 미세스. 그래서 이름이 뭐로 됐다?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름이 바뀌려면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즉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 구조를 이해했는가를 계속 문제화하는데, 그러면 거기 82페이지 가운데 1번 내용을 봅니다. 1번. 1절 밑에 보면 1번 네모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의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동그라미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런다? 아니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반 시설. 결정되면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결혼, 즉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반 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면 기반 시설이 아니라 용어가 바뀐다. 뭐로 바뀐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라 본다? 기반 시설. 결정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이 구조를 이해했는가를 계속 문제화한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자,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기억을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가운데 볼게요. 가운데 보니까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 그래서 거기 1번 내용에 광역시설에 의해서 그 박스가 나왔는데 거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진도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분에 해당돼요. 그러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 광역시설은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잠깐, 이거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는데 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요거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다 그랬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3개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북도는 전부 다 특별자치도가 아니에요. 일반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인데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걸쳐 있거나 또는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광역시설인데, 걸쳐 있다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이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뭐 항만이라든가 항만,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뭐 유원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광역 시설이라는 그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박스에서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둘 이상 특별시광역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동그라미 걸쳐 있는 거다. 그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2번 둘 이상 특별시광역 시군이 동그라미 공동으로 이용 동그라미 공동 이용하는 항만, 공항, 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광역 시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자 프린트물 오늘 11월 28일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그거 꺼내보세요. 프린트물은 저 뒤에 없으신 분 저 뒤에 가서 받으시고요. 자, 그럼 거기 1번 봅니다. 프린트물은 누가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저 뒤에 꼭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1번입니다. 광역시설이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가로하는 시설이에요. 가로 뭐가 들어야 돼요? 자, 이게 들어가야죠. 둘 이상 시군에 뭐 하는 거다? 걸쳐. 가로에 걸쳐를 쓰세요. 거기 둘 이상 시군의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이나 가로 또는 가로한다. 가로 또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공동으로 뭐 하는 거다? 이용하는 거다.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이라 부른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와 관련해서 85페이지로 가봅니다. 85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보면 제4절 공동구의 설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구에 대한 개념부터 볼게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인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맨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맨홀 뚜껑을 열면 지하가 나오고, 지하의 관로, 어디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 시설이 이게 땅 밑으로, 도로 밑으로 이렇게 쭉, 하수관로 같은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설치하는 건데, 거기 85페이지에 거기 공동구 4절 밑에 1번의 의를 한번 볼게요. 공동구라 하면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설비라든가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하를 통과하는 주소, 지하에 설치하는 거다. 지하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기출문제가 지상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럼 틀렸는데 이것도 못 맞히고 오시는 사람이 있어. 나 정말 공동구가 지상에 설치하게 되면 오물이라든가 전기관로, 수도관로가 더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위험합니까? 그 다 땅 속으로 도로 밑으로 집어넣어야 깨끗하고 안전하고 교통도 원활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그 밑에 2번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등이 네모치세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거기를 네모치세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박스에다 별표를 2개 칠게요. 1번에 도시개발구역에 도 동그라미 칩니다. 도. 2번에 택지개발지구에 택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3번 끝머리에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경제자유를 네모칩니다. 경제자유. 4번 끝머리에 정비구역에 정만 동그라미 칩니다. 5번 끝머리에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공공주택만 네모칩니다. 6번의 끝머리 도청 이전 신도시 중에서 도청 이전만 네모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요게 박스 안에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3개를 바꿔냅니다. 박스형 문제로 내는데 6개 중에 3개를 바꾼 다음에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이미 2번 출제가 되어졌어요. 그럼 그 박스 안에 6개 중에서 3개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게 안 들어있으면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것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에서 외울게요. 이렇게 외울게요. 정태기도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공공주택 도청 이전의 경제 자유를 허하라.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정은 뭐냐면 정비구역입니다. 박스 안에 정비구역의 정입니다. 택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도는 도시개발구역이고 박스 위에 200만 제곱미터 초과 요거죠. 20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하고 200만 제곱미터 초과가 되는데 심하면 요것만 낼 때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호 설치가 의무화된다. 틀렸네요. 100만이 아니라 200만 초과입니다. 200만 초과. 100만 초과라고 자꾸 낸다고 이걸. 100만이 200.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정택이도 200만 제곱미터 초과. 박스 위에 200만 있죠? 예.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공공주택 도청 이전의 경제 자유를 허하라. 이렇게 암기를 해놓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내거나 아니면 200만만 짝 뽑아서 내거나 그러기 때문에. 자, 오늘자 프린트물 볼게요. 자, 오늘자 프린트물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정택이도 가로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도청 이전의 경제 자유를 허하라. 자, 그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200만 제곱미터를 200만 제곱미터로서 200만 제곱미터. 그래서 그 숫자 200만이라는 숫자가 자꾸 100만이라고 그거만 솔랑 뽑아갖고 그것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라는 숫자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그 다음에 8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88입니다. 거기 88페이지 오늘 수업 나갈 자리인데요. 88페이지 가운데 제5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권리구제로서 맨 밑에 2번 네모에 매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요게 오늘 좀 진도분이 되겠는데, 자, 볼게요. 여기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예정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예정지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예정지가 있으면 이 안에 만약에 사유지가 있다. 사유지에다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 뭐를 해야 되냐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용을 하는데 수용을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죠.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없대요. 예산 부족으로서 이거 설치가 자꾸 수용이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법 제 64조 1항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금지한다. 금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요 말부터 먼저 찾아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교재 몇 페이지를 먼저 다시 보냐면은 96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자, 96페이지 정가운데 4번입니다. 4번 네모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원칙.
거기 64조 1항 이겁니다. 64조 1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금지한다. 거기입니다.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는 도시군계획설이 아닌 동그라미 치세요.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밑줄 쳐보세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허가하여서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허가 금지 제한입니다. 허가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로 지정된 땅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땅이라도 개발을 못하게 되는 이런 재산권 침해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니까 자기 땅이라도 개발을 못하고 묶이게 되는 거죠. 되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수용해 가면 좋겠는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지정을 하고 요게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에 착수를 안 했네요. 사업에 착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목이 대라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지목이 대라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땅 사가시오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교재 뒤로 다시 백하겠습니다. 뒤로 백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쪽 88페이지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88페이지 가운데입니다. 88페이지 가운데 가니까 거기 제5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권리구제, 그래서 맨 밑에 2번 내무에 매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1번 매수 청구권자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자 동그라미 치나 10년이 나왔어요. 요겁니다. 요 10년, 요거 말하는 거죠.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서 났습니다.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사업에 착수 안 했다는 겁니다.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밑에 줄, 그 아랫줄, 그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돼. 현관에 치세요. 지목이 돼. 요겁니다. 지목이 돼라고 하는 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밑줄 쳐볼까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지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옛날에 이걸 지적법이라 불렀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을 모두 28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28개. 그럼 28개 지목 중에서 대라는 지목을 갖고 있는 자만 10년의 경우가 되도록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나머지 지목 27개는 매수 청구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10년의 경우가 되도록 사업에 착수 안 했어도 매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목 28개 중에서 27개는 매수 청구를 못 한다. 대라는 지목을 갖고 있는 자만 매수 청구를 한다. 나머지 27개는 안 돼요. 모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다 그래서 사유지라 그래서 모두 다 매수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대만 된다라는 겁니다. 지목이 대. 요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땅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에 전, 답, 과수원, 임야, 잡정지 이런 거 갖고 있는 땅 소유자들은 매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에 전, 답, 과수원, 임야, 잡정지가 거의 8, 90%입니다. 지목이 대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찌든 간에 지목이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매수 청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나왔어요. 예외. 예외적으로 만약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 지정된 자에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설치 의무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관리 의무자가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 지정된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원칙은 여기가 울산이니까 울산 광역시장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수 청구가 들어왔어요. 매수 청구를 들어오게 되면 이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걸 갖다가 우리 용어로서 통지라 그래요. 어쨌든 알립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는 매수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결정을 해서 알려야 되는데, 6개월 내에 yes 사드릴게요 라고 통지를 하든가 no 하면서 거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기 때문에 꼭 사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에서도 매수 청구권이 많이 나오는데, 민법에서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하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민법에서는. 근데 공법에서는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기 때문에 여기 no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yes 해서 사줄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놓냐면 매수 여부입니다. 꼭 사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 여부라고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말입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자가 사드릴게요 라고 해서 매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매수 결정을 알렸어요. 알리는 걸 통지죠. 그럼 사드릴게요 라고, 일명 yes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매수 결정을 통지하면 이 통지한 때로부터 2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말이죠.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 6월하고 요거 2월하고 이거를 서로 맞바꿔서 시험 문제를 한 10번은 낸 것 같아요. 요거 매수 여부 결정 통지는 2년 이내에 하고 매수 결정 통지는 알린 때로부터 6개월에 한다. 이런 식으로 2년과 6개월과 2년을 서로 맞바꿔 갖고 출제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가 출제를 할 때 소견에는 함정이니까 주목해서 보셔라. 그 기간 숫자를. 자, 만약에 매수 청구가 들어왔다.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수 가격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국토유기임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는 공취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취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공취법.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이렇게 부르도록 약속을 정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보상에 관한 우리 교재에도 써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안에는 없고요.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는 없어요. 이게 감평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제목만 물어봅니다. 내용은 안 물어봐요. 그래서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수 가격 기준과 절차는 국토법에 규정이 없으면 뭘 준용하느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면 공취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프린트물을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요 10년 경과하도록 사회적 착수 안 했다 요걸 갖다가 장기 미집행이라 그래요. 다시 합니다. 10년의 경과하도록 사회적 착수 안 한 걸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이라고. 장기 미집행. 자 프린트물 갑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입니다. 자 그러면 3번입니다. 프린트물 3번 보죠. 장기 미집행. 뭐가 장기 미집행이에요? 10년이 경과하도록 사회적 착수 안 하면 장기 미집행이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의 절차는 빈 공간을 채우면 다음과 같다. 가로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행 토지다. 몇 년이 경과된? 10년. 쓰세요. 거기다 10년. 주관식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라면 언제까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거기 6월. 가로에 6월을 넣으십니다. 6개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매수 결정 알린 날 매수금 사드릴게요. 예스라고 통지하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된다? 2년.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별별 2개 칠게요. 4번에다가 장기 미집행, 그럼 10년이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네모 치세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이다. OX. 자, O예요, X예요? X예요. 자, 여기 봅니다. 매수 청구의 원칙은 시행자가 아니라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누구로 있다? 6명의 시장 군수. 여기가 울산이니까 울산시장, 경주면 경주시장, 양산이면 양산시장이 매수 의무자입니다. 원칙적인 시행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다 해가지고 그자가 원칙적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토법에서 원칙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6명의 시장 군수 머릿속에 잘 넣고 있으면 따로 안 해워도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 89페이지 맨 밑에 그 참고사항에 보니까 89페이지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뭐 이렇게 돼서 이걸 줄여갖고 우리가 공취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95페이지에 가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볼게요.